안녕하세요, 미주현석입니다. 오늘은 더치브로스의 24년 1분기 실적과 컨퍼런스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은 275밀리언을 기록했는데요. 원래 더치브로스가 4분기, 1분기 때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합니다. 겨울이라 춥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잘 나가질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분기, 3분기부터 매출이 좋아지는데 이번 분기에는 특별히 1분기 때 매출이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진율도 26.1% 기록했고요. 저번 분기 대비 40%나 성장하는 좋은 모습 보여줬죠. 또한 순이익도 3, 4, -1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7밀리언을 기록하면서 완연한 순이익 기업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출 유형으로 보면 직영 매출이 227밀리언에서 248밀리언 성장했고요. 프랜차이즈는 26밀리언에서 27밀리언 증가했습니다. 매장 수로 보면 직영 매출이 542에서 582까지 증가했고요. 프랜차이즈는 289에서 294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45개가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의 매장 수가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번 분기에는 매장 매출이 10%나 늘어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바로 시대를 읽는 다양한 메뉴에 힘입었습니다. 젠 Z세대가 좋아하는 그런 제품들을 계속 개발했고 프로테인 커피, 이 커피가 폭발적인 고객들의 반응을 이끌면서 매출 성장을 이끌었고요. 다음 2분기부터는 보바 음료수가 출시되는데요. 이것 또한 상당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1.7에서 2.1빌리언 크게 증가했고요. 부채도 1.0에서 1.3빌리언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부채 비율은 198%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자본이 마이너스 6.7빌리언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기업을 볼 때 부채율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엉뚱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프랜차이즈 기업이 부채가 높은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굉장한 확장을 통해서 매출 성장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월세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368밀리언의 연간 월세가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확장을 위해서 장비를 모두 사는 것보다 임대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죠. 그렇기 때문에 약 227밀리언 장비 임대료가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 부채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런 확장을 위한 임대 계상된 부채이기 때문에 198% 자산 대비 부채로 봤을 때 오히려 더치브로스는 부채가 양호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현금성 자산을 보면 저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현금이 증가했고요. 이번에는 장기 부채를 발행함으로써 또다시 현금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확장을 위해서 카페스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현금 흐름을 보면 좀 더 명확한데요. 분기당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 약 40에서 50밀리언 수준인데 투자되는 카펙스는 60밀리언 수준에서 투자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매 분기 약 20밀리언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간 80밀리언에서 100밀리언 정도 추가적인 자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고 이렇게 장기 부채를 발행해서 어떻습니까? 이 갭을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치브로스는 한창 성장 단계에 있는 회사다 라고 볼 수 있겠죠. PS 레이쇼는 레스토랑 평균이 10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4.6이고요. PER 같은 경우는 177.5라고 돼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PER은 점차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한 회사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순이익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음 분기부터는 의미 있는 PER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ROE와 ROA는 1.4, 4.08로 아직까지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0.05에서 0.07, 마이너스 0.02, 이번에는 0.08을 기록하는 좋은 모습 보여줬죠. 주식의 숫자 같은 경우도 클래스 A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57밀리언, 60밀리언, 그리고 이번 분기에 88밀리언 증가했습니다. 주식의 비중 같은 경우는 기관의 비중이 51%에서 53% 증가했고요. 내부자도 5.4에서 7.4%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죠. 숏 비중 같은 경우는 저번 분기 9%였는데 이번 분기에는 2% 증가한 10.9%를 기록했습니다. 자, 연간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데요. 1.2빌리언 제시했던 것이 1.22로 약 10밀리언 상향 제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1분기 매출 증가분만큼만 가이던스가 상향된 것이죠. 자, 그래서 2분기, 3분기, 4분기 쭉
매출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가이던스가 좀 더 높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다.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컨퍼런스 콜 주요 내용을 알아보면요. 신메뉴인 프로틴 커피가 정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아침 그리고 점심타임에 불티나게 팔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리워드 플랫폼, 그러니까 인터넷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활용자가 65%에서 66% 증가하면서 이것 또한 성장을 이끌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브스 선정 고객 만족도 탑10 기업에 더치브로스가 선정되면서 보다 인간적인 관계를 원하고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 많은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이 프로테인 커피 같은 경우는 한 잔에 29g의 프로테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고객이 크게 공감하고 반응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드디어 더치브로스가 미국 남동부죠. 남동부의 올랜도 그리고 플로리다에 2개의 지점을 오픈했고 이 진출 반응이 아주 기대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곳에서도 이 음료를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부에서도 앞으로 활발한 확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4년도 신규 매장의 30%는 텍사스에서 담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텍사스 진출이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었고 지금 크게 텍사스에서 확장을 하고 있는데 텍사스 실적이 다음 분기 매출 성장을 결정지으겠죠. 다음 분기에는 최소 30개 이상의 매장이 오픈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 분기보다는 15개 정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모바일 오더 주문으로 지금 스타벅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빨리빨리 주문을 처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고객들과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들이 뭐 앉아서 자기 일을 보는 카페가 아니고 주문을 하고 대기를 하는 기간 동안에 오퍼레이터들이 고객들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더치브루스의 문화인데 이 문화를 위해서는 주문을 빨리 하고 뭐 빨리 처리되고 그런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퍼레이터 교육이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인력을 줄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4월부터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이 굉장히 증가했죠. 이것의 영향이 2분기부터는 약간의 영향이 있을 것. 그래서 순이익이 약간 감소할 우려가 있겠죠. Q2에는 보바 런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에 고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틴 커피의 인기를 이어받아서 이 보바가 성공해준다면 Q2도 분명히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더치브로스 이번 1분기 예측을 뛰어넘는 매출 성장을 발표했습니다. 45개의 매장 확장으로 성장세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Z세대의 폭발적인 지지를 재확인했고요. 단백질 커피의 폭발적인 인기 덕분에 2자릿수 매장 매출 성장을 이끌었죠. 순이익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순이익이 기대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나 다음 분기 최저임금 상향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이익이 어느 정도 축소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분기는 주요 성장 거점인 텍사스에서 활발한 확장과 매출 증가가 얼마나 이루어질지가 이 분수령이고 이미 1분기 때 45개 매장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오는 매출이 2분기 때는 추가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임스토어 매출 성장을 위해서는 보바 런칭이 인기를 끌어야 되는데 이 제품의 시장 반응이 4월에는 나쁘지 않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5월, 6월 2분기 2자릿수 세임스토어 매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보바 런칭에 대한 젠 Z세대의 폭발적인 반응이 또다시 이어질지 이것에 따라서 다음 분기 실적이 결정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브로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삼각 수렴이 나오는 지점에서 투자를 진행했는데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쪽에서 손실 처리를 했었죠. 자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이 지지되는 지점이 맥점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투자를 하면 좋은 손익비가 나오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반등하고 실적이 잘 나오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갭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중요 지점인 32.5달러를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2분기 실적 때 많은 주식들이 예상외의 지지부진한 반응을 보여주는 주식이 많았는데요. 저라고 맨날 굶어 죽을 수는 없겠죠. 이런 주식이 한두 개씩 나와주기 때문에 제 계좌를 지켜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무쪼록 더치브로스가 전 고점인 36달러를 당연히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주식을 쭉 지켜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그리고 항상 저를 지원해주시는 멤버십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